안녕하세요. 반려인 수환의원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상의학을 통해 수술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04년 당시 표적 치료제가 없던 시절의 염증성 근섬유화세포종 극복 연구입니다.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 종양에 대한 2003년부터 10년간의 장기 추적 기록입니다. 2004년의 의료 환경은 표적 치료 옵션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한의학인 MSG000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역임하신 신희영 교수님은 이에 관한 논문을 써서 보고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 힘들었던 소와 혈액 종양의 대체의학적 경험을 담은 논문입니다. 수술 후 공격적인 재발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치료 목표는 종양의 증식과 심각한 국소 염증 환경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약 복용 1년 후 미만성 침윤성 벽비후가 개선되었으며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2004년 2월 아산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처음에는 오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임상 타임라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긴박한 투병 과정을 보여줍니다. 2004년 5월 서울대병원에서 첫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담낭과 유문 주위에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전 상태를 보여주는 CT 사진입니다. 간과 십이지장 주위의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수술 세부 정보입니다. 담낭과 유문부 사이 약 3cm 크기의 종괴를 확인했습니다. 외과적 병리 소견 결과 심한 염증을 동반한 염증성 근섬유 모세포 종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담낭 절제와 종양 절제를 마쳤으나 주변부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수술이 까다로웠습니다. 수술 중 위와 십이지장 전반에 걸쳐 미만성 벽비후가 광범위하게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불과 4개월 만에 종양은 2배로 커지며 공격적으로 재발했습니다. 2004년 10월 재발 당시의 사진입니다. 암세포가 간과 췌장까지 무섭게 침윤되었습니다. 급격한 재발로 인해 종양 전문의들은 두 번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말기 췌장암에 비유될 정도로 예후가 절망적이었으며 절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04년 10월의 CT 결과입니다. 위와 십이지장 근위부를 침범한 거대 종양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의료적 대안이 없던 순간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한방 단독요법을 시작했습니다. MSG500 단독요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복용 후의 결과입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발했던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염증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방사선학적 증거입니다. 53mm였던 종양 크기가 43mm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염증을 주도하던 종양 환경이 전신적으로 억제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치료 후 6개월 시점에서 부분 관해와 함께 극심했던 목통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 지속적인 요법을 유지했습니다. 환자는 재발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 최종 검증 결과 임상적 재발이나 증상 악화 없이 완벽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5년 이상의 장기 추적 결과입니다. 방사선학적으로도 지속적인 안정이 확인되었습니다. IMT는 단순한 가성 종양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염증 유발 신생물로 규정합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키나아제 활성화가 세포의 무한 증식과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표적 치료제는 특정 돌연변이의 ATP 결합 부위를 차단하여 치료를 유도합니다. 이 사례는 기존의 선택지가 소진되었을 때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IMT 환자의 절반 이상은 ALK 유전자 재배열을 보유하며 이것이 암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2004년에는 표적 치료제가 없었기에 한방요법이 그 치명적인 공백을 메웠던 것입니다. 현대적 접근과 MSG 요법을 비교해보면 염증 환경의 성공적 조절이라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결국 다층적 치료 접근 방식은 절제 불가능한 사례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술의 기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체질적이고 통합적인 프로토콜의 효능을 입증합니다.
환자의 병력을 살펴보면 육류 섭취가 많은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소화불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이 촉발 요인도 중요합니다. 체질은 나트륨 수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신체는 아미노산보다 지질 흡수를 본능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유전적 프로필은 WW 코드는 진태음인 체질을 의미하며 지질 정체 및 섬유화에 취약합니다. 수술 거부 후 식단 전환과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곡물 중심의 식단이 핵심이었습니다. 과도한 지방 축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리지방산과 사이토카인을 내뿜으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화학적 군집은 세포 표면을 공격하여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 유발합니다. 결국 mTOR 신호 전달 경로가 끊임없이 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성장 중심 상태로 전환됩니다. 단백질 합성이 급증하는 반면 세포 내 폐기물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 기능은 억제됩니다. ALK는 이러한 증식 신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세포는 피할 수 없는 생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상 세포와 진태음인 세포의 비교입니다. 저나트륨과 고지질 환경이 병을 키운 것입니다. mTOR와 ALK라는 이중 엔진이 융합되면서 간 세포는 정상 기능을 잃고 재앙적으로 변합니다. 만성 염증은 휴면 상태의 섬유화 세포를 깨워 조직을 딱딱한 콜라겐으로 재건해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사 불균형에서 시작된 필연적인 병리 과정입니다.